네, 신규 확진자 수 1,990명입니다. 사흘째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금 추가 대책을 놓고서 고심하고 있지만 백신 부족에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폭증하면서 병상과 의료진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고요. 자,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님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흘째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대책으로는 확진자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도의 거리두기 강도로 기존의 유행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의 거리두기 강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예, 결국 기간이 길어질수록 참여율은 떨어지고 그러면서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뭐 1,900명에서 2,0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확진자 지금 2,000명 안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숫자가 앞으로 대책이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까지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난주에 그 재생산 지수라는 그 지표가 0.99로 1.0보다 낮게 나왔지만 예, 이번 주 내내 1.1 전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런 1.1 전후의 재생산 지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8월 말 9월 초에는 3천 명 가까운 확진자가 하루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루에 3,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고 있고요. 교수님께서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이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이 방역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 다음은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이 강도가 사실 지난 2차나 3차 유행 당시보다 좀 완화된 그런 형태의 그 거리두기입니다. 예, 아무래도 강도가 예. 약하다 보니까 전파력이 더 강해진 바이러스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말씀해 주셨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존 바이러스보다 우리가 지금 접종하고 있는 mRNA 백신이나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20 내지 30%의 예방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것보다도 지금 미접종자가 많은 상황, 그러니까 아. 1차 접종도 못한 분들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고, 예. 접종 완료율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이 미접종자를 통한 유행의 그 확산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1차 접종을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해야 되겠군요. 네, 1차 접종만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1차 접종을 한 경우에는 위중증 환자의 발생이나 사망률이 크게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예. 1차 접종자를 많이 늘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환자가 폭증하다 보니까요. 병상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수도권의 병상 확충 행정 명령을 발동했는데요. 가천대 길병원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그 전체 병상에 1.6% 가까운 그 중환자 병상을 확보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예. 추가적으로 더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 이 중환자 병상이 지금 거의 한 80%에서 90% 사이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유행이 커진다면 완전히 그 꽉 찬 상태로 이 더 이상 대응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되고 있고 지금 중환자 같은 경우에도 50대, 60대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 이분들의 경우에는 에크모와 같은 장비를
장착을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위중한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네.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병상만 늘린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의료진들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의료진이 지금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사실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의사나 간호사들은 보통 2-3년 이상의 충분한 훈련을 받아야지만 중환자 치료를 적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당장 배치를 한다고 해서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 부분이 가장 비탄력적인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중환자 치료 병상을 늘리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 가운데 50대 이상 빼고요. 30, 40대 젊은 층 위중증 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아직은 뭐 우려할 수준으로 30-40대에서의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지는 않지만, 예예. 이 6월 이전보다는 확실히 이 30-40대에서도 위중증 환자가 나오는 빈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따라서 유행의 진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위중증 환자가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했던 이 30-40대에서도 계속해서 고위험군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백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요.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 잔여 접종 연령대를 조금 늘렸습니다. 이제 30대부터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아스트라제네카라도 맞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예,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연령 제한을 한 이유는 혈전증이라는 아주 희귀한 그런 부작용, 이상 반응 때문에 이제 연령 제한을 했는데, 예.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연령 제한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그런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50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을 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30대, 40대에서도 이런 혈전증과 같은 드문 부작용 때문에 접종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종과 관련돼서 충분히 대응을 할 그런 준비를 한 다음에 접종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금과 같은 백신 부족 상황을 타개하는 데 일정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부겸 총리 간담회에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 간담회 자리였는데 어제 자리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어제 자문회의는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는 예, 아니었고, 예. 앞으로의 유행 양상, 그리고 단기, 중장기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주시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럼 그 현행 거리두기 체계 앞서서 지금 거리두기 체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하루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조치가 지금 당장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과 같은 거리두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1년 6개월 이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결국은 방역을 완화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예.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코로나와의 공존 상황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백신 접종률을 적어도 70%, 가능하다면 80% 이상까지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예, 또 예. 하나는 중환자 치료 병상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최소화된 위중증 환자 발생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그렇군요. 준비를 하려면 두세 달 이상이 필요한데, 예, 이 예. 두세 달 동안에 대량 환자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2주 내지 4주 정도 좀 방역을 강화해서 꽉 틀어 막아서 더 이상 환자가 증가하는 건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완화하는 정책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2주에서 4주는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고 그리고 우리 예방 접종률이 70% 정도 되고 또 중증 환자 병동이 더 확보가 된다면 그 이후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좀 더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그런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작년처럼 그래서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좀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당장 그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다중이용 시설을 폐쇄와 같은 그런 형태로 시간과 공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돌이켜 보면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약한 기존 바이러스에 대해서 9시 이후에 모임을 제한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교 시설이나 다중이용 시설들을 다 폐쇄했던 그런 형태로 대응을 2, 3차 유행 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거리 두기로는 충분한 억제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런 그 다중이용 시설 이용 제한을 하는 방법을 빠르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